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형사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부장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아니, 근데 그건 조력자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영훈 부장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영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아마 그때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뭐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제 이가는 또 재배당하고. 근데 뭐 그건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내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이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혹시 된다면,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에 기소한 거 지금은 왜냐면 구속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구속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있어요.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럼 뭐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죠.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영장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법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 게 뭐가 있냐면 원래 14일 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선고 선거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예.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예.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지금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예.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연령, 어려워요. 비연령 한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예,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우 그 부장판사는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치켜주면서 약간 치켰다 약간 아니, 나 치켰다. 눈물이 흘렸고 일본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아 오늘은 그 얘기했나요? 나서 TOP.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그게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저번에 눈물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기타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예. 제가 욕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상방송 편집도 안 되잖아요. 예.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뭐지? 이 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원래 권한이 그냥 그걸 그게 주장해서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막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야.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들이 약간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거긴 한데 법리적으로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원래 국정농단이 네. 말꼬리 잡은 사건이에요.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했잖아. 비타나. 비타나. 말꼬리. 예. 아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내일 우병우 예측. 저는 좀 짧은 실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 짧은 실형 3년 미만에. 보다는 예. 짧은 정도의 실형. 실형. 실형 1년. 실형 1년. 오, 실형 1년 할 거면 집행유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유는 안 할 것 같아. 집은 안 할 것 실형 같아요. 1년이면. 예, 근데 초범 아니에요. 초범이니까 난 그것도 형평 실형 오면 1년에서 1년이면 1년이면 나는 백승문 저한 변호사님. 1년 6개월 정도. 1년 6월 정도? 네. 아 저는 예측력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하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 저는 이제 하나 처세를 배운 게 이게 판사 김태현 변호사는 묻어가야 돼요. 예. 좀 그럼 맞아요. 높일게. 2년. 2년. 저도 2년. 좋다. 아니, 20개월. 조금 낮춰갖고 20개월이. 아, 그런 그런 성공은 안 건 하고. 안 해요. 1년 6월. 1년 6월 아니면 2년. 그렇죠, 예, 1년 예, 6월. 2년. 아, 네. 그래서 2년 미만이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단기 자용이에요. 예, 요쯤 되면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악성 댓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변호사님한테 묻어가긴 한데 좀 아쉽네요. 2년 너무 약한데. 약해요? 자, MB 금고지가 모두 구속됐다. 백순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까지 MB 그 돈에 관련된 흐름, 수사 관련된 걸 쭉 지켜보면 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죠. 이분도 또 키맨 아니에요. 네, 거기가 원래 그 MB의 차명재산 관련해서 그 증거를 좀 없앴다는 걸로 이제 예.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거의 뭐 검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모 씨가 지금 도곡동 땅부터 지금 다 지금 지하 얘기를 하고 2층의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었던 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지하 2층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전부 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배 이제 씨는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예. 29일 날 이영배
이제 다스의 협력사입니다. 예. 금강 대표인데요. 금강. 네, 금강이라는 데 대표인데 대략 92억 정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얼마요? 92억. 많죠. 이야. 돈 단위가 커요 여기는 예. 지금.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이제 만지고 다시 돌려주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그거를 본인이 꿀꺽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꿀꺽했다고 구속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 배임이. 근데 이제 힌트 배임 부분이 예. 이시영 씨가 운영하는 S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다온이라는 데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가 배임이에요. 아,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리고 아하. 비자금 조성한 것도 이분이 썼을까? 아하. 이것도 MB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가 일단 검찰의 생각인데 그걸 불면 커지네. 이제 그걸 불면 커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던 흐름을 관리했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쨌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영배 대표까지 진술을 바꾸면 가뜩이나 퇴로가 막혀 있는 MB 입장에서는 진짜 뒤로 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김수현 변호사님. 네.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놓은 저 몰라요. 저 몰라. 이병무 씨 제대로 알아보면 바로 구속 기소할 거예요. 가서 알아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한 시간만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알아보고. 2008년 정원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다스는 MB 것 아니다. 라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죠. 그때는 별로 관심들도 없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 당선인이고 손 못 댈 때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당시 경선에서 한나라당 예. 경선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해서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실질적인 대선은 끝난 겁니다. 이번 대선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확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네라고 많이 봤잖아요. 예. 이번 선거도. 그때 사실 더했죠. 더 있죠 그때는. 더했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저 이회창 총재가 나와서 보수표를 한 15% 정도 14점 몇 프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누구든지 정말 3척 정도도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많은 거를 털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워낙 그 외장하드 얘기도 있지만 지하 2층 그 창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죠. 문건 딱 있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모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이 불고 있고 또 하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MB가 삼성이 대납한 40억 중에서 자 소송비 쓰고 남은 거 한 10억 좀 가져와라. 이게 정보보고서에는 돌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돼갖고 기사들은 못 쓰고 있었던 와중에 어제 오늘 이제 어제 아침 제 기억에 이게 제일 조간신문 따끈따끈한 얘기. 어제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저녁 어제 종합 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에서 아침 조간에서 단독을 먼저 한 거고 동아일보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KBS 뭐 MBC 뭐 채널 A 다 하고 단독 리포트가 나가고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까지 나갔는데 종합을 해보면 돈이 한 지금 액수 한 40억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억 소송비 대납. 근데 1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이거를 찾아와라. MB 전 대통령이 이거 회수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본인이 김백준 전 찾아오라고. 기획관한테 훌륭하신 분이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와 미국 가서 갔겠습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김재수에게 연락했겠죠. 안 갔어요 미국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찾아오라는 게. 예? 그래서 안 갔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의 요지인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요지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김석한 변호사라는 예. 그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2번 정도 독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비 대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미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단독 보도인 거죠. 이정열 판사님. 이정열 변호사님. 사무장. 이정열 사무장. 네네. 전 부장 판사님. 예. 아니 이거 10억 찾아오라는 거 예. 무슨 불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40억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MB의 부탁에 의해서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일부 보도가 나오긴 하던데 이 40억에 관련해서
그 경제적인 부담은 삼성 측에서 부담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관해서는 다스 쪽이다라고 해서 선결제를 한 거죠. 소송 비용을 40억을 선결제를 해놓고 남게 되면은 이제 차액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차액을 가져가는 주체가 삼성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스 쪽으로 간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긴 하지만 예.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선결제로 40억을 뇌물을 받은 거죠. 예. 받아서 그거를 예치를 해놨는데 다 못 쓰고 남았으니 잔액은 다시 돌려받아줘. 아무리 뇌물이지만. 아니 그분은 그 감옥에 가실지 모르는데 참 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이거 기가 찬 겁니다. 별로 안 친해요? 어우, 이게 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결 친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예. 이분이요. MB UAE에서 상금 받잖아요. 50만 불. 예. 그러니까 상금 미리 받을 거니까 돈 미리 줘 해갖고 농협 가서 50만 불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나중에 상금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140억 찾아갈 때 그것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자. 그 140억 돌려받지 않았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또 커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예. MB가 다스하고 상관이 없는데 청와대까지 동원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상한 거는요. 광고 듣고 3부에 가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시죠. 백성문 아까 변호사님.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조가 예. 거의 완전히 얼개가 다 맞춰진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사실 뭐 댓글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한풀 꺾였다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뇌물죄로 이제 구조가 짜졌고 김관진 거기도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면서 그때 사실 이거 이제 MB수사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얘기를 저희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활비가 튀어나오면서 김희중, 김백준 총무局관이 전부 다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고 예. 그것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것도 내용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정리가 다 됐어요. 그거 처음엔 손을 못 댈 거로 그렇죠. 봤었잖아요. 그 사실 힘들 거라고 봤는데 이제 사실 이제 검찰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확정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지금 문제되는 구두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직 발표는 안 했나요? 네,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지금 삼성에서 소송비용 대납해 준 거. 예. 그리고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다스하고 상관이 없으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죠. 그러니까 그렇죠. MB가 부탁을 해서 다스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제3자 사람이 뇌물죄, 하니까 예. 단순 뇌물죄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얘기인즉슨 다스 이코르 MB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확인이 다 되는 상황이라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 뭔가 자신 있는 부인 같진 않아요. 예. 그냥 관계없다. 그냥 아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객관적 증거나 여러 진술 증거상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피해가기 좀 힘든 피해가기 상황까지 힘들죠. 와간 것 같아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다스의 비자금 그것 때문에 한 이틀 동안 그 SNS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무혐의로 끝내고 다만 자기들은 100억 추가로 2008년 비자금을 더 찾아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 120억 횡령이 개인 횡령이냐 그 직원의 예. 다스 소속 직원의 개인 횡령이냐 아니냐가 먼저 쟁점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증거로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진술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직원분이, 그러니까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분이 처음에는 나 혼자 못 죽겠다라고 했다가 실제 들어가서는 또 다 얘기할 것처럼 하더니 안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문제는 어떻든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가 특가법상의 이제 특수직무유기거든요. 특수직무유기. 예, 특가법상의 죄를 범했다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문제는 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예, 정말. 그러니까 유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부당하게 했다는 것 갖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령
잘못했더라도 하긴 했으면 직무유기 안 직무유기가 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검찰에서 그래서 발표하기를 이 120억 횡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그런 어떤 사실관계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예. 법리적으로 정용 특검을 기소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그 정호영 특검 직무유기로 기소 못할 거라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얘기했었어요. 예, 어차피 그냥 징검다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120억 횡령 부분은 어차피 공소시효돼서 완료돼서 이제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21일이 네,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다스가 누구 건지,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정호영 특검이 알고 숨겼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결론 나도 지금 새로 조사해서 지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나오면서 수사 방향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검찰의 타겟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 직무유기는 거의 입증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명백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특수 직무유기가 되지만 이 그 추가 수사 당시에는 나온 결과 게 발표한 없었을까요? 게 21일 오늘까지가 네. 공소시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전에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추가로 나온 2008년 이후 그건 공소시효 한 5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추적을 당시 하겠다. 말했던 게 정호영 특검이 타겟이 아니라 예.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공소시효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또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칼이 이제 MB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한 축으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다스 비자금이요? 예. 새로운 게 발견됐다고 하면 그렇죠. 어차피 이 120억 아주 새로운 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가 아니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거 이제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을 잡았다라고는 예. 보도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된 거 아니고 수사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나 이 120억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언론 보도에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120억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정호영 특검을 뭐 특수 직무유기로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곁다리인지 사실 중요한 건 MB 아니겠어요? MB 비자금.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병모 보면 씨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 이상호 회장 통장에 돈을 빼서 MB 사저 재건축 비용으로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억 줬겠죠. 뭐 JTBC에서 아마 그저께부터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스는 MB 것이든 아니면 그냥 줬으면은 증여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증여세야 뭐 세금의 문제인 거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는 건 이제 거의 뭐 확정이 돼가는 분위기인 거죠. 확정이 돼간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도 또 얘기들 돈의 흐름들도 있지만 돈의 흐름들이야 뭐 이상원 회장이 말 그대로 그래 내가 내 돈인데 내 동생이 줬어 세금은 증여세 안 냈어. 낼게 미안해. 이제 곧 낼게. 그럼. 뭐 이래버리면 뭐 되는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얘기하다 그 소송비 대납 과정에 문제에 있어서 이런 좀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다는 그런 부분들 자기 회사가 아닌데 가서 그걸 받아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수유저라는 건 뭐 그 이미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다녀왔어요? 왜 가요 제가 거기를 톰. 아 또 있어요 별명 톰 Tears of of MB 아 별게 다 있습니다 전. 아유 눈물이 많으신가 봐요. 아 몰라요. SOS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MB 측 반응 SOS도 설명해 줘요. SOS는 스콜라십 오브 삼성. 아, 삼성 어머 나 여기서 나쁜 건 다 담당하고 있어요. 장학생은 아니시지 않아요? 그냥 식구지? 더 나쁜 거 아니야? 아 19호부 삼성. 적응하셨네요. 적응하셨어. FOS가 더 좋아요. 팍스 TV 같잖아. FOS. 어쨌든 패밀리 오브 삼성. 근데 어쨌든 예. 그 지금 뭐 예. 어쨌든 톰 MB의 대응. MB의 대응이요? 예. 카드가 없죠. 예? 카드가 무슨 카드 써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MB가 얼마 전에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설 연휴 때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을 거예요. 일종 보도자료 형태로.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별 얘기 없어. 그냥 나는 김석환 변호사한테 우리는 사기당한 거다. 아 네, 김석환 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거다. 그쪽에서 먼저 접근해서 이렇게 한 거고. 무상을 해주겠다. 네, 그랬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랬다. 사기당한 거다. 다 억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랄까요. 반박이 자체가, 그러니까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다 100% 사실인지는 물론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되고 나중에 재판 결과를 봐야 되지만 삼성 부회장이 다 얘기했잖아요. 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 구체적인 워딩들, 구체적인 흔적들이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대응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나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지? 딱 이것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대응을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고의 방패가 있어서 그걸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략적인 추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고 글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 이제 뭐 여러 수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수석들 뭐 삼성도 매일 회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 근무했던 분들 얘기 넘어가기 전에 딱 중간에 끊고 네. 그 7분 성명서 발표할 때 7분 서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정두원 의원, 정태근 의원이 네. 으아 그러고 웃어요. 그 얘기일 거예요. 그분들 뭐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게- 진짜 아는 건 네. 정태근 정두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서부터 서울시장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그러냐면-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두원 의원은 집권 초기에 사이가 갈라지긴 했지만 대선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메이킹하는데 가장 1등 구신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부시장 출신 아니에요? 서울 정무부지장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안국포럼부터 해서 캠프 어떤 또 실무를 다 책임진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거기 계시는 뭐 김효재 전 수석이라든지 이동관 전 수석이라든지 정동기 전 수석 같은 분들은 나중에 그 수석들 이름을 다 외워요? 뭐 아니 그왜 저한테 왜 탐이겠어요? 아니 그분들 뭐 김현재, 이효재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 그럼요. 오. 탐이 TOM이 되려면 이 정도 그냥 사람 이름 잘 외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적었으니까 더 가네요. 어쨌든 정치도로 사는 것보다 더 가네. 나중에 사실 일종의 정두원 의원은 가신이라고 하면 예. 그분들은 일종의 수혜자. 테크노그라트인 거죠. 나중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치부라든지 약점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운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정두원 의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게요? 김백준 기획관. 근데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김백준 많은 기획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김태현 변호사.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합니다. 자, 예. 판사님 판결을 해주세요. 인정. 아유, 뭐, 예. 그러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과연 저기 가장 많이 아는 이제 김백준 기획관은 지금 저 검찰에서 많은 진술을 하고 예.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그 사실들을 다 모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직 수석들이나 그 있었던 변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 야 이렇게 됐어 어떡하냐 다스도 내 거고 다 내가 지시한 건 이거 어떡하지 대응책을 짜봐 라고 해야 대응책이 잘 나오지 맞아요. 그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은 예. 대응이 안 나오는 거죠 깜짝이야. MB께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 대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예. 변호사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 솔직하게 얘기한 걸 뒤집을 거라도 어떻게든 뭐 우리가 만들어 보든 예. 아니면 선처를 발해서 좀 이렇게 형이라도 깎아보든 전략이라는 걸 세우는데 아이고 뭐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정에 들어가거나 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이 튀어나오면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지금 예.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 측에서 나오는 지금 반응들을 보면 처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 일단. 아니 그래도 뭐 자진 출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있잖아요. 자진 출두 검토는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빨리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거 매일매일 뭐가 나오잖아요. 인정하고 매일매일. 빨리 들어가라. 매일매일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 김광석 노래도 있잖아요.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반면 교사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다 맞아. 다 맞고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나 예. 지금 물러날게. 예. 아니면 일단 뭐 권한 이양 다 하고 나 완전 뒤로 빠질게. 물러날게. 깔끔하게 털고 나갔으면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런 박근혜가 아니죠. 그건 정체성을 부인하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 잠깐만요. 예. 김정열 전 부장판사님. 김정열, 아, 수고해놨다. 뭐, 예. 추진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정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MB도 그렇고 스켈레톤도 그렇고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예. 아까 두 분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전 약간만 이제 예. 추가하겠습니다.
증거 일단 어떤 혐의를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쟤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 대응을 하면 되고 이 정도 뭐 증거가 없다면 이제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아요. 또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신 그룹들은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흘러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뭐 있는지도 알 겁니다. 예.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나중에 들어간 테크노크라트들은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죠. MB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맞겠지 그럼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 부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끌어가니까 결국은 설명을 하자니 아까 김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을 하더라도 왜 이런 거냐면 이러한 것들 사정이 있었던 걸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거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냥 오히려 딱 드는 생각은 그냥 한번 아니라고 질러나 보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할 게 없어요 지금. 할 게 없어요. 예. 이 정도 아니 세 분들이 변호사니까 나온 증거를 보면 증거의 무게나 이런 그 정도를 느낄 거 아니에요. 이쯤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18개 혐의를 너무 쓰냐 줄어드냐 이 그러니까 싸움이네 혐의 이제. 개수가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나오는 관련된 증거들이. 그러니까 사실 측근들이 들어가서 진술을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 뭐 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힘도 없고 나 그냥 배신해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딱 빌딩 들이밀고 크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 써있고 막 이러는 거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이게 왜냐면 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국정농단 특활비 빼고 국정농단 사건은 본인이 돈을 받은 게 없어요. 없잖아요. 특활비 빼고. 아까 독일 가서 돈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활비도 물론 이제 재판 봐야 되지만 뭐 무슨 뭐 그렇죠. 특활비도 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지만 어쩌면 독일 뇌물로 돈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는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죠?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특활비는 어디 썼는지 아직 용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니까 관례대로 썼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데 다스 이 개인 비리가 붙어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 이 소송 비용 대납 이거는 개인 비리 플러스 권력까지 이용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뇌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최소한 측근들한테는 모든 걸 털어놓고 대응책을 세워야 이게 나중에라도 측근들한테 안 좋은 소리 안 듣지. 이거 잘못되면요. 보세요. 지금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경 책임져야 될 게 지금 김백준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이병모 씨도 이름도 또 이 씨 누구 있던데? 예. 아까 이름 잘 외운다고 저 처음 들었는데. 이병모 씨. 아니 아까 그 이름은 그런 게 아니 이름을 잘 외우지 않네. 안네 머리가 머리가 안 좋아. 예. 이런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지배랑 불린다. 주변 사람들 차명재산 관리하던 사람들. 그럼 결국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 다 사법 처리되고 그러니까 사법 처리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강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뭐야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는 그럼 언론 나가서 바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얘기하다가 아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부터 더 완벽한 정권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실 죄가 없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고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을 바쳤던 것뿐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알겠습니다. 자, MB 다스 실소유자가 밝혀져요. 네. 무슨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까 45은 일단 뇌물. 네. 특활비는 뇌물 및 국고손실. 네. 다스는 뭐에 해당? 직권남용이 되겠죠. 이건. 일단 그것 자체로 다스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뭐 어떤 그 범죄 혐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상납과 그 관련해서는 뇌물죄, 국고손실도 되죠. 국고손실 있고 그다음 횡령도 있고요. 횡령.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죠. 다스하고 BBK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BBK는 내 이니셜이었는데. 주가 조작이 있잖아요. 여기가 또 큽니다. 이게 근데 공소시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났잖아요.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또 아직 지금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BBK 주가 조작도 김경준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게 공범이나 혹은 주범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온 건지 봐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주가 조작 행위가 일회성이고 그냥 끝나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제가 한 번 하고 말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뭐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제 위반이 된 겁니다. 시세 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건 형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득에게 예. 벌금이 되겠어요. 이게 저희 징역형보다 이득에게 뭐 몇십 배까지 지금 가능하거든요. 벌금이 결국 오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쪽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돈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유효적절할 수 있습니다. 클 수 있다. 네, 다 털리겠네 이번에. 다 털어야죠. 사실 이게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도곡동 땅도 원래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소유하는 걸로 형식상으로 돼 아니 있었죠. 세분 사무실에 재심 청구를 어디다 맡길까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특검할 때 도곡동 땅 관련해서도 이상은 씨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3자의 것인데 제3자가 누굴까요? 뭐 이러면서 모른다. 결론났죠. 정호영 특검은 근데 이상 거 맞다 또 근데 이랬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다스가 이상은 씨 거라고 지금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상은 씨가 아닌데 그럼 이게 대표가 이상은 씨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도곡동 땅도 MB 거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럼 그 돈이 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것 역시 다스 역시 MB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다스가 별로 썩 좋지 않았는데 190억인가요? 그게 또 BBK로 들어간 걸 보면 또 저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게 쭉 연결이 되다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BBK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김경준 씨 때문에 이제 수사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완결이 된 거예요. 사실관계 나왔어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BBK 오너로서 같이 공범이냐 아니냐만 남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미 완결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요. 근데 다만 주가 조작은? 근데 지금 수사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에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확실한 다스 문제를 왜 그렇게 부인했을까? 그 당시에 예. 만약에 그래 다스 내 거야 도곡동도 내 거야 라고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숨겨둔 재산 많네 라고 얘기했겠지만 예. 그 당시에 대선 분위기 봤을 때 지금 근소한 차대가 500만 표 차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그 상황에서 다스랑 도곡동 땅에 본인 거라 가지고 몇 표 날라갔겠습니까? 그래도 선거는 이겼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다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던 문제는 결국 뭐냐면 BBK 때문이거든요. 도곡동 땅은 내 거고 다스도 내 거인 순간 BBK도 내가 주가 조작의 할 수밖에 주범이 없고. 된다. 그런데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면 그건 재산이 내가 숨겨준 재산이 1,000억이나 2,000억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범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시에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제 BBK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스와 다 부인을 도곡동 땅 얘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들어간 그럼 우리가 거죠. BBK 그때 당시 잘 지적한 거네요. 탁월하셨던 거죠. 예. 할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예, 아까 이제 형량 잠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제일 형이 센 거는 뇌물죄예요.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최고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5억 이상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5억을 받습니까? 소송비 대납만 해도 40억이니까. 일단 그 경우에 이제 또 뭐 기본적으로 9년에서 12년 정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이제 돈 뇌물을 받고 나쁜 짓까지 해준 경우, 그런 경우라든가 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이 경우 형을 가중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11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럼 양형위원회에서 하고 이건이 있습니다. 사면복권 해준 건 나쁜 짓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기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근데 특활비 액수가 늘어난대잖아요. 네, 좀 이건 또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또 2억 정도가 또 2억 추가가 나왔다고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는데요. 검찰이. 이제 지금 특활비도 그것만 썼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사하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냥 먼저 소환장 오기 전에 먼저 검찰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게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민사소송 이거 어디서 했어 민사소송? 내가 전 재산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요 민사소송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뭐 이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 소송한 사람이 저희 최광석 변호사라고 이제 저희 대학 동기인데요. 26기. 그러니까 그 법적인 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 어떻게 나오나 보자, 답변을 하나 보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형사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부장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아니, 근데 그건 조력자도 아니라고. 아니,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그때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영훈 부장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영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아마 그때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뭐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 제의가 나니까 또 재배당을. 근데 뭐 그건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국민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직권남용 때문에.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내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이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비연령 한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훈 부장 그 판사는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치켜뜨면서 약간 치켰다 약간 아니, 나 치켰다. 눈물이 흘렸고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오늘은 그 얘기 하잖아요. 나서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그게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고 울거든요. 저번에 눈물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른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제가 욕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상방송 편집도 안 되잖아요.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뭐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원래 권한이 그냥 주장해서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에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만나면-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들이 약간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거긴 한데 법리적으로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원래 국정농단이 네. 말꼬리 잡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했잖아. 비타나. 비타나. 말꼬리. 예. 아,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내일 우병우 예측. 저는 좀 짧은 실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 짧은 실형 3년 미만에. 집행유예보다는 예. 짧은 정도의 실형. 실형. 실형 1년. 실형 1년. 오, 실형 1년 할 거면 집행유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유는 안 할 것 같아. 집은 안 그러니까 할 실형 것 1년이면. 예. 그거보다 근데 더 아직도 나올 것 초범아니에요. 초범이니까 난 그것도 형평 실형 오면 1년에서 1년이면. 나는 백승문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6월 정도. 네. 아, 저는 예측력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하세요. 왜냐면 우리. 네. 저는 이제 하나 처세를 배운 이게- 게 이게 판사 김태현 변호사는 묻어가야 돼요. 예. 저 좀 맞아요. 높일게. 2년. 2년. 저도 2년. 좋다. 아니, 20개월. 조금 낮춰갖고 20개월이요. 아, 그런 그런 성공은 안 건 하세요. 안 해요. 1년 6월. 1년 6월 아니면 2년. 그렇죠, 1년 6월. 저도 2년. 아, 네. 그래서 2년 미만이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단기 자용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요쯤 되면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악성 댓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 여사님한테 묻어가긴 한데 좀 아쉽네요. 2년 너무 약한데. 약해요? 자, MB 근거지가 모두 구속됐다. 백순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까지 MB 그 돈에 관련된 흐름, 수사 관련된 걸 쭉 지켜보면 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죠. 이분도 또 키맨 아니에요. 네, 거기가 원래 그 MB의 차명재산 관련해서 그 증거를 좀 없앴다는 걸로 이제 예.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거의 뭐 검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모 씨가 지금 도곡동 땅부터 지금 다 지금 지하 얘기를 하고 2층의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 사실 그 지하 2층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전부 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배 이제 씨는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예. 19일 날 이영배 이제 다스의 협력사입니다. 예. 금강 대표인데요. 금강. 네, 금강이라는 데 대표인데 대략 92억 정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얼마요? 92억. 많죠. 이야. 돈 단위가 커요 여기는 지금.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이제 만지고 다시 돌려주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그거를 본인이 꿀꺽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꿀꺽했다고 구속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 배임이. 근데 이제 힌트 배임 부분이 예. 이시영 씨가 운영하는 S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다온이라는 데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가 배임이에요. 아,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리고 아하. 비자금 조성한 것도 이분이 썼을까? 아하. 이것도 MB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가 일단 검찰의 생각인데 그걸 부으면 불면 커지네. 이제 그걸 불면 커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던 흐름을 관리했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쨌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영배 대표까지 진술을 바꾸면 가뜩이나 퇴로가 막혀 있는 MB 입장에서는 진짜 뒤로 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김세현 변호사님. 네.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놓은 저 몰라요. 저 몰라. 이병모 씨 제대로 알아보면 바로 구속 기소할 거예요. 가서 알아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한 시간만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알아볼게요. 2008년 정원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다스는 MB 것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죠. 그때는 별로 관심들도 없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는 당선인이고 손 못 댈 때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당시 경선에서 한나라당 예. 경선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해서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실질적인 대선은 끝난 겁니다. 이번 대선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확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네라고 많이 봤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도. 그때 사실 더 했죠. 더 있죠 그때는. 더 했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저 누구죠? 저 이회창 총재가 나와서 보수표를 한 15% 정도 14천 몇 프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누구든지 정말 3천 정도도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많은 거를 털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워낙 그 외장하드 얘기도 있지만 지하 2층 그 창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죠. 문건 딱 있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모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이 불고 있고 또 하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MB가 삼성이 대납한 40억 중에서 자 소송비 쓰고 남은 거 한 10억 좀 가져와라. 이게 정보보고서에는 돌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돼갖고 기사들은 못 쓰고 있었던 와중에 어제 오늘 이제 어제 아침 제 기억에 이게 제일 조간신문 따끈따끈한 얘기. 어제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저녁 어제 종합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에서 아침 조간에서 단독을 먼저 한 거고. 동아일보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KBS 뭐 MBC 뭐 채널 A 다 하고 단독의 리포트가 나가고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까지 나갔는데 종합을 해보면 돈이 한 지금 액수 한 40억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억 소송비 대납. 근데 10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와라. MB 전 대통령이 이거 회수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본인이 김백준 전 찾아오라고. 기획관한테 훌륭하신 쉽게 분이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와 미국 가서 갔겠습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김재수에게 연락했겠죠. 안 갔어요 미국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찾아오라는 게. 예? 그래서 안 갔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의 요지인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요지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저 김석한 변호사라는 그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2번 정도 독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비 대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미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단독 보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혹시 된다면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니면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에 기소한 거 지금 왜냐면 구속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구속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기소한다든지 기소가 돼 있다. 그럼 뭐 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지금 없어요?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죠. 직권. 예,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더 돼요, 어려울 지금. 것 같은데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쭙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예.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영장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이거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14일 날 우병우 수석이 이제 선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예.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그렇죠.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